네, 이제 뭐 저 책 읽기 좋은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하고 책하고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책 한 권 사야 되겠다고 그래서 서점을 갔는데 뭐부터 읽어야 될지 고민인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서요. 매주 경제 경영 관련 서적 한 권씩 소개해드리는 손경제 북클럽 시간입니다. 산영대학교 경영학부 장희영 교수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경영 전문 대학원이죠. 와튼 스쿨에서 교수로 있는 스튜어트 프리드먼이 쓴 책입니다. 네. 영어 제목으로는 토털 리더십으로 아주 유명한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와튼 스쿨 인생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예. 먼저 스튜어트 프리드먼 교수가 뭐 유명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이클 샌델만큼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1984년부터 와튼 스쿨에서 조직 관리 또 일과 삶의 통합, 리더십 이런 경영 실무 분야를 강의하면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한 일종의 리더십 분야에서는 좀 선구자 같은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인데요. 예. 그럼 이론만 강의를 했느냐? 실제로 G의 경영자인 잭 웰치부터 엘 고어 전 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리더들의 자문을 담당하기도 했었고 그때 이제 이 스튜어트 프리드먼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토탈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한 20여 년간 연구를 해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유명하고 또 그 대학 내에서 상당히 스타 교수고 그 인기 있는 과목이에요. 그 과목을 이 책으로 옮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이 책에 나오는 토탈 리더십 프로그램 자체를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프리드만 교수가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의 고위 임원으로 초빙돼서 진행됐던 프로그램을 이제 체계화해서 이거를 이제 강의로 개설을 해서 실제로 지금 와튼 스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강의고요. 포드사 임직원들에게 가르쳤던 그래서 성공했던 리더십 프로그램. 네, 겁니까? 당시에는 그 실험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포드사에서 처음 이제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한 4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 35명의 관리자급들을 대상으로 이수를 하게 한 뒤에 결과를 봤더니 그 4개월 만에 그래서 이 결과가 단지 이 프로그램 때문만이라고 하기는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4개월 동안 580만 달러의 비용 절감과 70만 달러의 새로운 수익 또 50만 달러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가 되면서 당시에 글로벌 벤치마크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활용이 되고 있고 며칠 전에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임직원 특강에서도 이 토탈 리더십을 언급하면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는 뭐 딱 잘라서 말해라 그럼 좀 말이 궁하긴 합니다만 예. 뭔지는 알겠어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이끄는 힘이죠. 뭐 유치원에서 반장할 때부터 너 좀 리더십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그렇죠. 테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뭔가 수식어를 붙인 토탈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좀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 책이 그 리더십 프로그램을 설명해 준 책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책으로 옮겨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책이라는 건 조용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책 한 권 들고 이렇게 쭉 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책을 쓴 저자의 글에 이렇게 쭉 심취돼서 일종의 수동적으로 책을 읽게 마련인데 이 책은 반대로 저자가 독자를 이끌어가는 책이 아니라 독자 자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네.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동시에 실행을 하면서 의미를 찾는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론에 관한 책들보다는 한 챕터 한 챕터 넘기면서 2단계를 다 실천하고 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수학 공부할 때 이론 배우고 나중에 문제 풀잖아요. 예. 그 문제집, 실전 워크샵 문제집 같은 느낌? 한마디로 정적인 책이 아니라 동적인 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뭐 쓰기도 하고 뭐 해야지 그렇죠. 이제 페이지 숙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네, 강의랑 똑같이 총 8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한 챕터 넘어갈 때마다 이 챕터에서 나오는 숙제들을 다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숙제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내 스스로 이제 변화를 느끼면서 그걸 또 하나하나 보고서처럼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큰 틀에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단순해요. 뭐냐면 일과 가정 그리고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나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찾는 거죠. 리더십하고 좀 이게 뭐지 자기계발서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일과 가정,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나를 찾는 방법 그리고 그 구체적인 요소로 3가지가 나오는데요. 진정성과 완결성,
창의성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결국은 앞서 말한 그것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했지만 그 성공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번다는 것보다 내 삶이 행복한 것이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을 못 느낀다면 성공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들 하실 텐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일과 가정 요 둘은 상당히 상충관계가 좀 있습니다. 일을 지키자니 가정을 포기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나오고 예. 또 그다음에 제가 짝을 지었던 두 가지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이 역시도 얼핏 생각하면 서로 상충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 이익을 챙기자니 사회를 좀 반해야 될 것 같고 또 사회 이익을 먼저 챙기자니 내 이익을 왠지 조금 반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요 네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나를 찾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과 가정의 균형, 개인과 사회의 목표를 조화시키는 것. 예, 그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나 자신을 찾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흔히들 우리가 핵심 가치와 비전을 듭니다. 근데 이거는 기업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핵심 가치는 각 기업마다 달라요. 똑같은 카페를 하는 경영주들도 그 카페를 하는 핵심 가치는 각각 다를 수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공간을 아름답게 해서 와서 편히 쉬게 하는 게 목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그게 커피 이제 맛으로 승부하겠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요. 또 친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라디오를 편하게 듣는 카페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가치일 수도 있고요. 예. 그게 이제 기업에서도 그렇지만 또 개인들이라면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개개인들의 핵심 가치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찾는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를 찾는 첫 번째 단계가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좀 가볍게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목이 너무 왓튼 스쿨 막 이렇게 나오고 뭔가 딱 책을 펴면 프로그램 같은 게 나오고 질문지가 나오고 이러니까 언뜻 집어들기가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오히려 다 마음을 비우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해보면 어떨까 싶을 때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저는 가끔 제가 제 자아를 조금 이렇게 잃어버린 듯 할 때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도움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좀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 싶을 때 혹은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 혹은 내 구성원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 뭔가 불안정한 요소들이 보이신다면 한 번쯤 재미삼아서 실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골라봤습니다. 대개는 리더십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게 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만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서 아무런 뒤탈이 없게 만들 것인가, 이런 류의 기술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만 이게 토탈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리더 자체가 그냥 사람이 되고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게 가장 큰 본질이자 처음이자 끝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군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술 부분도 예. 사실은 저는 단어가 좀 기술 이러니까 뭐가 좀 약간 그 차가워 보이긴 하지만 저는 다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을 끌고 오고 이런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 정말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의 조직이라는 걸 공감하고 있는가 혹은 그네들을 타인으로 놓고 내가 아까 그 아버지와 아들 얘기처럼요. 사실 아버지는 전혀 부정할 이유가 없었는데 내 스스로 그네들을 타인으로 놓고 그네들이 부정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네들을 끌기 위한 리드하기 위한 엉뚱한 방법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그런 불필요한 요소들을 좀 제거하고 좀 깔끔하게 내 인생을 산다면 아까 말한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들을 다 끌어들여도 심지어 네.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본질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 포드의 임원들을 이런 교육을 시켰더니 포드의 실적이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걸 보면 네. 리더가 먼저 좀 마음의 안정을 갖고 스스로의 본질, 자아를 잘 찾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아요. 안정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안정감이 생기면 이제부터 방법들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가족들과 시간을 1시간 더 할애했더니 일의 능률이 더 올라서 5시간 안에 끝낼 걸 2시간 안에 끝냈더라. 이런 이제 원칙들이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보람을 찾으면 또 평소에 시간을 유용하게 쓸 만한 이유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또 상승작용도 오는 것 같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자기 개발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는 걸 또 그럼요. 한번 같은 거죠. 예. 이걸 이제야 생각하다니 저는 리더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많은 걸 또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었네요. 손경제 북클럽 와튼스쿨 인생 특강 영어로는 토털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장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